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뉴스와 화제, 여론조사 빅데이터로 집중 분석해 봅니다. 여론과 민심.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민기입니다. 지난 한 주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뭐 대통령 잘못이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MBC가 잘못했다, 언론이 잘못했다, 이런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는데요. 네.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당연히 직격탄 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네. 우선 리얼미터 조사 한번 보죠. 긍정이 지난주에 비해서 3.4%포인트 빠졌고 네. 부정은 3.8%포인트 올랐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네. 슬금슬금 상승하다가 오르고 있었어요. 예. 8월 한 달, 그러니까 8월 5일 박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입학 이 파동으로 퇴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조금씩 4주 연속 올라오다가 점진적 상승세를 타고 있던 건 분명했고 네. 한 달 연속 올랐던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집권 후에. 그런데 이번 주에 3.4% 빠지고 부정이 3.8 올랐다는 얘기는 이렇게 바꿔서 교차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부정 여론 3.8%포인트가 많아졌는데 전 연령대, 충청을 제외한 전 지역, 그리고 모든 직업층에서 부정 여론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이 이거는 뭐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프레임 바꾸기에 일정 부분 성공 내지는 계속 시도를 했고 논란화시키기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MBC나 언론이 잘못했다. MBC가 왜 니들 자의적으로 자막을 그렇게 달아서 새벽에 보도를 하는 바람에 확 퍼진 거 아니냐. 그런데 민심은 그렇지, 거기에 크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건 민심입니다. 국민들이 다 들었거든요. 네네. MBC 보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판단됐군요. 네, 그 리얼미터가 조사 개요 말씀드리면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그러니까 이 외교 파동, 영국, 미국 파동이 다 반영이 돼 있죠. 네. 2,522명 대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리얼미터 홈페이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간접적으로 차이가 확인이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46.1%, 국민의힘 35.3%로 차이가 좀 났습니다. 네. 자, 네. 빅데이터로 봐도 이 문제 계속 확연히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 비속어 관련해서는 뭐 여야 떠나서 지지를 하든 안 하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어른이어도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면 막말한다, 비속어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했지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예.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 트위터 등등 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키워드를 분석을 했고요. 감성어가 부정이 92%예요. 이건 뭐 거의 100%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명예훼손, 적반하장이다, 참사다, 유감이다, 진상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뭐 진상을 규명하라가 아니라 진상을. 그런 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혹 누군가는 이거 날리면 아니야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네. 누군가는. 네. 그러나 이거를 문장으로 쓰지 못한다라는 건 자신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장하기도 어렵네요. 그럼요. 왠지 뭔가 이슈가 있을 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이게 잘못되지 않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누군가 이걸 주장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건. 근데 팀장님,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 네.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쫙 갈리기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용한 거죠. 한쪽이. 한쪽은 예. 아예 주장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아예 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걸 가지고서 이거 잘 들어봐라라고 너네가 틀렸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느끼기에도 좀 네. 그렇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가치관이나 주장, 관점 이런 것들은 진영에 따라서 네. 세계관이나 철학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예. 오감, 고막, 청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은 진영하고 별 상관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게 난리면이라고 하더라도 뭐 쪽팔리다든지 뭐 다른 표현들 자체도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표현하면 안 되나요? 네, 예, 죄송합니다. 엑스팔리다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정하겠습니다. 네, 바른말하고 욕설과 비속어를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못했다라고 받아들이는 네. 것이죠. 예. 네, 이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대통령 좀 잘못하고 있다. 뭘 잘못하신다고 보십니까? 갤럽은 참고로 주관식입니다. 네. 외교 그걸 1번으로 뽑았고요. 네. 두 번째 뽑은 게 발언 부주의입니다. 1, 2위에 그것이 랭크됐다는 것은 이번 영국, 미국 순방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또는 해프닝, 실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민기 팀장이 엑스팔리다라고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사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려요. 사과드립니다. 네. 제가 사과합니다. 네. 비속어 관련이 조금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보입니까? 당연히 미친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뭐 지지하다라든지 잘하고 있다 이런 감성어들이 등장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럼요. 그러나 이런 이제 논란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최근 이제 1, 2주 사이에는 그런 표현들이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지지층이 입을 닫고 있네요. 예, 그러나 이거는 좀 즉각적인 빅데이터는 반응이지 뭐 그렇다고 지지를 철회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비속어 논쟁에서 좀 탈출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론과 민심이 원하는 건 뭘까요? 비교적 심플하지 않을까요? 이런 위기가 닥치면 신속하고 일관되게 입장을 밝히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초동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꼬이고 있는데 우선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청와대 대통령실의 주장을 일부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응의 혼선을 불러일으켰고 네. 국제 외교 무대에서 품격을 잃은 얘기가 그건 사석에서 한 사적 발언이 아닙니다. 주 기자하고 저하고 술 한잔하다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옆에 풀기자단 마이크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적 발언이겠습니까? 회의장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대통령실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 국민들께 너그러운 해량을 구하면서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나 약속 이런 걸 하지 않는 한 이게 계속 ING 상태로 갈 가능성이 더군다나 내일부터 국감인데 이거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민기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과는 반드시 있어야 됐죠. 그리고 이제 사과에 곁들여진 어떤 태도라든지 왜냐하면 사과하더라도 태도 논란이라는 키워드도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네. 진실된 사과인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국민들은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제라든지 외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이강윤 대표님하고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시 얘기 나눴던 게 이제 그 발태 가스관 폭발 관련한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그렇죠. 올겨울에 난방비, 에너지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피해는 없는지 그렇다면 다른 어떤 대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좀 쏟아내야지 국민들의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전민기 팀장은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0512님께서 주 기자님 전민기 팀장님 잘해주지 마세요. 박명수 파예요. 박명수 파. 여기서 누구 파가 어디 있어요. 누구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다 대한민국 파지. 네. 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정치자 또 의견 좀 믿거든요. 좀 네. 따르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건 하는 방송이. 방송인 박명수 씨요? 제가 네. 거기 이제 출연을 하고 네, 있어요. 거기서 거기서 빵야빵야로 이렇게 그래요? 네. 자.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발끈했는데, 예. 자,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전임 대통령한테 직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네. 이 감사원의 행위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정치적 프레임이거나 국면을 바꿔보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보낸 사안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께 조사할 게 있다 그러면서 서면 조사를 통보했는데 바로 거절당했죠. 네. 이전에도 전직 대통령들에게 서면 조사를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일테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는
IMF 사태가 왜 초래됐는지 그 과정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네. 라고 했고 YS는 답변했어요. 아, 근데 그때 IMF 사태 같은 것은 전 국민적 관심사이자 우리 경제 구조가 완전히 와해된 문제였고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려면 또 이런 또 그럼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말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데 예. 서해 이익권은 2년 전 발표 3년 전 발표 때와 지금 사이에 너무나 갑자기 아무런 새로운 팩트 없이 입장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정치 논란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순방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이후에 갑자기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기 네. 팀장님. 그래서 이 나온 시점이라든지 현 상황에서 왜 이것을 하느냐에 대한 좀 의구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뭐 당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좀 비판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정 비율이 87%인데요. 보면은 아주 불쾌하다, 너무 야만적이다, 이 거부해야 한다. 비판한다, 분노하다, 이런 단어들 속에서 긍정어는 인기 많다, 건재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언급량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라든지 관심이 높아지진 않은 상황이나 지금 초반에 봤을 때 분위기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네. 전직 대통령을 직접 이렇게 겨냥한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감사원 뭐 서면이든 뭐든 조사에 그치는 게 아니고 감사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없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견해를 보냅니다. 네. 국가기관에. 그런데 저는 이 관련해서 현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7월 말에 국회 법사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 발언이 좀 떠오릅니다. 네. 당시에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 최 원장의 생각은 뭔가라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물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다시피 현재는 대통령 소속으로는 되어 있으나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공무원들의 부정 부패 비리에 대해서 감시하는 데죠. 그렇죠. 그냥 거의 준 수사기관이라고 봅니다. 공무원에 대한. 네. 그런데 당시 현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이것은 네. 정치적 중립성 또는 대통령과의 업무 관계에서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하고 대통령의 하명 감사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벌써 지나게 풍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태도였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의원도 대단히 우려할 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여론과 민심을 또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없었는데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이분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했고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간 거니까. 네, 근데 이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임명되고 지금 옷을 벗지 않는 그 분들만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감사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어서 비판도 있어서 네. 감사원이 계속해서 뉴스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일단 감사원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최근에는 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그 관련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뭐 부정이 79%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이다, 이 불법이다, 뭐 요 혐의에 대해서 뭐 제대로 수사를 하고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좀 많이 문제 삼고 있더래요. 무례한 짓이다라고 대단히 무례한 행위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왜 뭐가 무례하느냐 잘못한 게 있으면 뭐 거기도 철저히 수사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들도 네. 이제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 걸렸구나 잘 걸렸다 이렇게 네. 좀 물고 늘어지는 상황. 단계와 절차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건에 대해서 해경이나 해수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모든 걸 검사를 한 뒤에
이게 대통령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통치 차원의 결정인지 아닌지 정말 그게 초미의 관심사이고 그게 키워드일 때 네. 그때 정치적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갑작스럽다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서면 조사를 하든 소환 조사를 하든 감사원에서 결정을 하면요. 국민들도 역사의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절차와 시기 같은 것에서 네. 의문을 사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감사원도 그렇고요.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에서 저 사람들은 언론이니까 저 사람들은 야당이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뭐 네티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의 뜻이 이렇다 이러고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하고 증시 하락하고 민생 경제가 어렵다. 사실 국민들은 여기에 관심 많지요. 그렇습니다. 다 걱정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관련 이야기는 지금 한 달 사이 40만 건 언급이 됐으니까 네. 사실은 그 최근 이슈 중에서는 가장 관심이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생 관련해서도 한 12만 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결국에는 경제와 예산인데 최근에는 이제 예산 삭감과 관련된 좀 이슈들도 있었고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다. 왜 국민을 외면하느냐. 지금 뭐 여러 가지 폭락하고 있다. 뭐 등등 우려. 이런 단어들로서 부정비율이 70%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만 좀 민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민생 해결이 현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이 전 세계적 위기에 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여기에 좀 돈을 잘 쓰길 바란다. 공포스럽다. 고통스럽다. 불안하다. 최악이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어떤 심정이거든요. 이 경제를 바라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을 좀 낮출 수 있는 뭐 정책이나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좀 집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 매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저는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빨리 부상할 거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유럽으로 가는 해저 가스관이 폭파가 됐잖아요. 네. 대형 사고가. 유럽은 그러면 추워지면 가스를 어디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카타르나 다른 곳에서 사와야 됩니다. 네. 우리도 가스 사다 쓰는 입장이고요. 물론 LNG는 장기 계약을 하긴 합니다만 시장에 새로운 구매자가 나서면 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자연스러운 당연한 결과죠. 불과 2달 뒤면 겨울입니다. 네, 아무튼 혹독한 겨울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에요.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심도 있게 과연 짚어질까요? 네, 전기세도 오르고요, 가스요금도 올랐어요. 그런데 서민들은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있는데 서민들한테 어떤 대책이 없어요. 지금 정부하고 국회에서 나온 것도 계속 부자 감세 얘기만 나옵니다. 네. 영국 부자 감세 포기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17,000원으로 올렸죠.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서고 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언론이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잘못했다는 걸 꼭 이렇게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게 과연 여론과 민심을 읽는 건지 얻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만 잘 들어도 이 코너만 잘 들어도 좀 나아질 텐데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이강윤 그리고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405님께서 오늘 개천절이